자, 이제 파이썬 우리 수업인데요. 먼저 오늘은 파이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요, 파이썬 개발자는 귀도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 네덜란드 분이고요. 1989년에 좀 오래됐죠, 언어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취미로 만든 언어가 뭐지 이 새끼? 아, 참 이런 분들 보면 참 예. 그 저번에 리눅스 만든 분도 뭐 20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저는 이미 서른이 돼버렸습니다 교수님. 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언어들을 따라 배우지만 나중에는 또 훌륭한 또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코딩을 아 만드실 거예요 언어 하나? 자, 이 파이썬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구글 같은 경우 보면 내부 시스템에 보면 많은 API들이 파이썬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C 언어, 또 자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도 구글이 인수했잖아요. 유튜브 안에도 이제 파이썬 코드가 많이 들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는 또 페이스북에서 인수했죠. 이런 사이트들에서 파이썬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또 사이트에서 파이썬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파이썬은요, 우선 특징을 보기 전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 통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보시면은 잘 안 열리네요. 복사해서 열겠습니다. 자, 이 티오베라는 회사인데 밑에 좀 내려보시면 이게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예요.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1위가 이게 여기는 올해 3월달 통계고 이건 작년 3월달 통계예요. 1년 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단 자바가 항상 1위죠. 아직까지. 이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바가 제일 인기가 많은 언어고, 두 번째가 C 언어. C 언어도 상당히 많이들 쓰고 있죠. C++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4위가 파이썬. 자, 이거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봤을 때는 파이썬이 여기 순위에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파이썬이 뜬 겁니다. 그 전에도 물론 쓰긴 썼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시면은 데이터 분석에 아주 물론 이제 R이 있지만, R은 데이터 분석 쪽으로만 아주 전문적인 언어라고 한다면, 파이썬은 좀 범용적으로 쓰이면서도 특히 이 데이터 분석이 아주 효율이 높은 언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5위였는데 4위로 뛰었죠. C샵이 약간 밀렸네요. 예, 나머지 언어들 보시면 PHP도 많이 쓰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SQL. 예, 모르는 언어도 많죠. 예, R이 근데 20이에요. R보다도 파이썬이 훨씬 더 인기가 많이 있고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앞으로 더 이거는 더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이썬은 간단하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프로그래밍을 배우더라고요. 아시죠? 대학교에서도 보면은 모든 과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처음 언어를 파이썬으로 가르치는 데도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자바부터 배우지만 또 오픈소스이고요. 코드가 아주 읽기가 쉽고 성능이 뛰어나요. 자바로 한 10줄 짤 거를 파이썬으로 한 두세 줄이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계학습과 특히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파이썬을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할 텐데, 파이썬의 버전이 2.0대 버전이 있고 3.0대 버전이 있는데 호환이 안 돼요. 즉, 그 3.0대 버전을 깐다고 해서 2.0대 버전하고 호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좀 최신 버전으로 해서 3 버전을 깔 텐데요. 이 파이썬은 기본 기능이 있고 추가적인 패키지들이 또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세 가지 핵심적인 라이브러리가 이건데요. numpy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치 계산용 라이브러리고요. 판다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는 이제 그리고 맷플롯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프 출력, 시각화,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시각화할 때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거의 뭐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썬에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깔고 추가적인 패키지들을 더 인스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여러 배포판들이 있어요. 근데 아나콘다라는 배포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라이브러리들, 즉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배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콘다를 깔면 거의 뭐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이 다 깔려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아나콘다를 깔도록 하겠는데 좀 설치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이 사이트가 이제 아나콘다 사이트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가보시면 자, 아나콘다 사이트인데 여기서 다운로드가 있죠. 파이썬 3.6 버전이 있고 2.7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3.6 버전으로 할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64비트하고 32비트가 있는데 우리는 다 지금 64비트니까 64비트를 깔겠고요. 본인 PC가 혹시 32비트면 32비트용을 깔아야 됩니다. 우리는 위에 거 이거 누르시면 500메가인데 금방 다운로드 받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나콘다 5.1 이게 최신 버전이 현재 5.1입니다. 파이썬 3.6 64비트 버전을 다운로드 할 텐데 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콘다 3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할 텐데 자, 넥스트하고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텐데요. 자, 제가 거의 기본적으로 할 텐데 디렉토리만 바꿀 거예요. 설치 디렉토리가 기본적으로 C에 그냥 놔둬도 되긴 돼요. C의 프로그램 파일즈 거기에 깔리게 되는데요. 좀 경로를 짧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직접 뭐 터미널에서 치거나 할 때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디렉토리를 C의 아나콘다 여기다 깔게요. 이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넥스트 하고요. 라이센스 억셉트 하고요. 자, 이거 인스톨4에서 나에게만 할 건지 다른 유저들도 쓸 건지인데 이걸로 할게요. 기본 옵션입니다. 자, 여기서 디렉토리를 이게 여기 보면 C의 유저스의 이게 사용자 디렉토리거든요. 여기다 깔지 말고 이거를 짧게 줄이세요. 그래서 C의 아나콘다 잠깐만 제가 아나콘다 3라고 했죠. 아나콘다 3? 예, 좋습니다. 아나콘다 3라고 하죠. C의 아나콘다 3 여기다 갈게요. 자, C의 아나콘다 3로 했고 넥스트 하고요. 자, 기본 옵션으로 할 텐데 여기 보면 패스에다가 환경 변수에다 추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따가 우리가 직접 추가할게요. 일단 이거 비워놓으세요. 밑에 거는 뭐냐면 파이썬 3.6을 이제 아나콘다에 이제 기본적으로 등록한다는 얘기인데 예, 이것도 놔두고요. 자, 이 기본 옵션입니다. 인스톨. 자, 이 파이썬 개발 툴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근데 이클립스에 파이데브라는 플러그인을 추가로 깔아가지고 이클립스에서 파이썬을 쓸 수도 있고요. 한 가지 파이참이라는 파이썬 공식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클립스처럼 그러니까 파이썬 전용 개발 툴이 또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짤 수가 있고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웹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코드 입력을 하고 바로 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주로 이거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지만 파이참을 가끔 쓸 거고요. 수업 시간에는 이 두 가지 툴을 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설치가 다 끝났는데 VS 코드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까요? 지금 우린 안 깝니다. 스킵. 그래서 이거는 체크돼 있는데 체크 안 하고 그냥 클로즈. 다 설치 끝났어요. 자, 그럼 설치가 됐으면 뭐 아직 설치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 환경 변수 등록은 지금 같이 하셔도 됩니다. 미리. 자, 지금 이 실행 파일을 우리가 매번 이 아나콘다 3에 들어가서 체인지 디렉토리하고 또 치는 것보다는 아무데나 쳐도 다 답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환경 변수 패스에다가 디렉토리를 추가하겠습니다.
C의 이제 아나콘다 3가 되겠죠. 우리 3를 해서 C의 아나콘다 3, 또 C의 아나콘다 3의 스크립츠, 여기를 패스에다 걸어놔서 아무데나 쳐도 다 실행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컴퓨터에서 속성에 고급 시스템 설정, 환경 변수입니다. 사용자 변수가 있고 시스템 변수가 있는데 시스템 변수에다 하도록 할게요. 시스템 변수에 패스를 찾으세요. 편집. 그러면 이 변수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편집하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메모장으로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패스가 디렉토리가 있고 세미콜론이 구분자거든요. 그러면 C의 아나콘다 3 이거 하고 C의 아나콘다 3 스크립트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두 개 디렉토리 추가했어요. 했으면 여기다 붙였습니다. 네, 지금 두 개 추가했어요. 디렉토리 하고 확인하고 창을 닫고요. 네. 자, 이제 CMD를 열어요. CMD. 네. 자, CMD 치면은 이게 사용자 디렉토리가 열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환경 변수까지 추가를 했고요.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업데이트를 또 해야 됩니다. 콘다 업데이트 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C의 아나콘다 3에 가볼게요. 거기에 가면 콘다 3에 스크립트 디렉토리가 있고요. 환경 변수는 배송적 공유 안 해요. 여기 이제 콘다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콘다 실행 파일 있죠. 이거를 지금 실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나콘다 3의 스크립트 디렉토리에 있는 콘다.exe 이걸 실행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패스를 걸어놨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패스가 없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체인지 디렉토리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스크립트까지 가서 그 다음에 콘다를 실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패스를 걸어놨으니까 아무 데서나 해도 다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콘다 업데이트 콘다 치면은 업데이트 과정을 진행을 해요. 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터미널에서 칠한 얘기예요. CMD에서. 네, 지금 자 보시면은 그래도 네,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신 버전을 깔았기 때문에 근데 또 계속 수시로 패키지들이 업데이트가 돼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콘다 얘를 4.4를 4.5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Y 치고 엔터를 치세요. 네,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썬 버전을 확인할 때는 파이썬이 실행 파일이고요. 하이픈 두 개하고 버전하면 돼요. CMD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이썬 하이픈 두 개 버전. 자, 파이썬이 3.6.4가 깔려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나콘다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해봤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실행할 때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요. 우선은 대화형 쉘, 기본 제공하고 있는 IPython 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버튼 누르고, 여기 바로 IPython 있어요. 이거. 자, IPython, 이거. 터미널에서 IPython 치면 돼요. IPython 치면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대화형, 인터랙티브 파이썬 돼 있죠? 이거 약자가 IPython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ln 돼 있고 여기가 이제 1 돼 있죠.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적어드린 예제를 몇 가지 해볼 텐데요. 자, 파이썬 문법은 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식으로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테스트니까요. 자료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해요. a는 5 하면 a 변수에 5가 대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는
A의 변수에 저장된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A는 5 하면 프롬프트가 다음으로 떨어졌죠? 자, 프린트 괄호하고 A. 자, 자바처럼 세미콜론 없습니다. 와. 네. 자, 파이썬은 심플한 언어예요. 간단한 언어예요. 그래서 장황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료용도 없고, 그리고 인터프리터라서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한 줄 읽고 한 줄 실행. 네, 이렇게 가는 인터프리터예요. 자, A 변수에 5 집어넣고 프린트 했죠. 근데 그냥 A라고만 치고 엔터를 쳐도 네, 출력이 되죠. 네, 프린트 함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괜찮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탭키를 누르면 코드 입력 도움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클립스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도움말이 나오듯이 여기서는 탭키를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um underbar student의 3이라고 하고 해볼게요. 자, num underbar student 해서 3. 네, 변수에 3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 다음 줄에요. num까지만 치고 num underbar까지 치고 탭을 눌러볼게요. 탭. 자, 탭키 누르니까 어때요? 나머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엔터 치니까 num underbar student 변수에 있었던 3이 출력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파이썬은요, 자바처럼 블록이 없습니다. 중괄호가 없습니다. 중괄호 열고 닫고, 왜냐면 이게 중괄호 열고 닫는 게 벌써 라인 수가 차지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블록을 뭘로 하냐? 콜론이 블록입니다. 자, 콜론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이 들여쓰기가 중요해요. 들여쓰기를 못하면 에러가 발생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i 변수가 이 range라는 것은 뭐냐면, range 3 하게 되면 이게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0, 1, 2가 되는 거죠. 그럼 i 변수에 0, 1, 2가 들어가서 0, 1, 2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콜론을 찍어야 돼요. 자, 콜론이 중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콜론 찍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탭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 들여쓰기가 참 중요해요. 들여쓰기를 안 쓰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들여쓰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장하는 건 스페이스 4칸 또는 탭. 네, 지금은 근데 여기서는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프린트 i를 세미콜론 찍으면 이제 안 됩니다. 엔터하고 한 번 더 찍을게요. 자, 그러면 0, 1, 2가 출력이 됐죠. 이렇게 여기서는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도 이제 블록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바 같으면은 포먼스 여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죠. 중괄호와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줄 이상이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포먼 안에 반복해야 될 문장이 5줄이 있어요. 그러면 예, 들여쓰기를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들여쓰기가 안 돼 있으면 블록이 끝난 걸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나오니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if인데, 자, 이 조건식에 소괄호가 없습니다. num student가 4보다 큽니까? true, false겠죠. 뒤에 근데 이 콜론이 찍혀 있어야 돼요. 콜론이 있으면 이 뒤에가 블록이라는 얘기입니다. 들여쓰기하고 프린트 true로 출력하고 else 절에 false를 출력하는 거죠. (4보다) 큽니까? 네, 탭이 띄어져요. 네, 프린트 true로 출력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else가 지금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이건 에러예요. 자, 블록이 여기서 끝나고 else는 다른 블록이죠. 얘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맨 앞으로 가서 백스페이스하고 else 쓰고, 잠깐만요. 그렇죠. else하고, 그렇죠. 콜론이 빠졌어요. 콜론. else하고 콜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네, 이렇게 에러가 나면 신텍스 에러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3번 라인에 에러가 있습니다. 이게 1번, 2번, 3번 라인이 에러인 거죠. 다시 쓰겠습니다.
콜론을 찍고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폴스가 나오는 거죠. 아까 NUM 스튜던트 변수에 3이 저장됐었기 때문에 4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스가 출력이 되는 거죠.